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정읍시 옹동면 주민들이 지역 우체국 폐국 추진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농산물 유통과 금융 기능까지 담당해온 시설인 만큼 주민들은 단순한 시설 폐쇄가 아니라 지역 생존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읍시 옹동면에 위치한 옹동 우체국입니다. 이 우체국이 오는 6월 30일 운영 종료될 것으로 예정되면서 주민들이 공익 기능을 축소하지 말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5일 정읍시 옹동 면사무소에서 열린 주민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우체국을 현 상태로 운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되면서 택배 이용도 많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갑자기 없어지는 우체국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우정국에서 하는 대로 하게 되면 중간에 아무래도 공백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책 마련을 먼저 하고 어떤 시기에 우체국을 유지해 줄 건지 주민들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이런 질적인 서비스에 문제가 없게 그런 우체국을 유지시켜 달라는 게 저희 주민들의 당부말입니다. 옹동 우체국은 지난 1966년 시설을 갖춘 민간인에게 운영권이 부여된 별정 우체국입니다. 하지만 옹동 우체국의 피지정인이 지난 2024년 3월 사망했고 관련법에 따른 승계권자인 배우자나 자녀 등이 승계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별정 우체국 지정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출장소나 우편 취급국 등 대체 창구망 운영은 검토되고 있습니다. 3월 말에 별정우체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요. 별정우체국 지정 취소권 심의를 하고 그 이후에 우리 옹동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대체 창구망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체국 승계 문제를 이유로 오는 6월 말까지 운영한 뒤 폐국이나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전북지방우정청. 이용 실적에는 문제가 없는데도 법적 문제만을 이유로 폐국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주민들. 지역 공동체를 이어온 작은 우체국이 앞으로도 그 역할을 계속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남원시장 선거 경선이 다가오면서 후보들 간 공약 검증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양충모 예비후보가 발표한 5,5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 유치 공약을 두고 이정린 예비후보 측이 업체 실체와 이해 충돌 의혹 등을 제기하며 정면으로 맞섰는데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원시 삼해면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준공된 지 7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입주율은 아직 4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양충모 예비후보는 새만금 개발청장 시절에 인맥을 활용해 1,500억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와 4천억 원 규모의 AI 기반 영상 스튜디오를 함께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열심히 좀 협의도 하고 해서 사마산단에 투자하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 분야가 협의가 돼가지고. 하지만 이 공약을 두고 검증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정린 예비후보 측은 해당 사업을 총괄하는 업체가 신생기업인데다 투자 구조 등이 불투명하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투자자가 누군지 정확히 좀 밝혀주시고 자금의 출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계약 구조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수행의 구조 주체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명확하게 좀 시민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된다. 특히 업체 대표가 양 후보 캠프 회계 책임자로 알려지면서 인맥 중심 설계가 아니냐는 이해충돌 의혹까지 덧붙였습니다. 선거 캠프에 있는 핵심 관계자가 사업이 잘 진행된다면 거기에 또 남원시와 관계되는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그런 이니셔티브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소개비와 관계된 그런 예산들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맞는 것인지.
이에 대해 양 후보는 해당 업체가 투자 주체가 아닌 투자자와 지자체 사이를 조율하는 컨설팅사일 뿐이며 소규모 운영은 일반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과거 투자 유치 실적이 검증된 전문가를 영입했을 뿐이라며 인맥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중간에 거래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 업체는 다 소규모입니다. 이 컨설팅 업체 대표가 우리 선거 핵심 관계자. 이 말은 맞습니다. 제가 새만금 개발 청장을 할 때 제가 데려오 있던 과장입니다. 상당히 새만금 산단의 투자 유치 업무에 탁월한 실적을 나타냈고 양 후보는 민간 투자 특성상 보안이 중요하다며 세부 계획은 단계적으로 공개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간 기업이 투자하는 건데 완료돼가지고 MOU도 체결하기 전에 투자 계획 공개한 사례 봤습니까? 어떤 기업이 그거 자기들 어떻게 보면 비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공개를 합니까? 남원시는 업체 측과 한 차례 면담을 했지만 아직 공식 사업계획서 접수 전 단계라며 실제 투자 여부는 더 상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형 투자 공약의 실효성을 두고 후보 간 검증 공방이 이어지면서 경선판의 긴장감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실군수 경선을 앞두고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김병희, 성준후, 신대용, 한득수, 한병락 임실군수 예비후보는 25일 공동성명을 통해 김진명 예비후보의 과거 경선 불복 행적과 해당 행위를 주장하며 중앙당과 전북도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에 감산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진명 후보 측은 지지율 열세 후보들의 꼼수 연합 정치 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공관위 결정은 공정한 시스템이 작동한 결과라며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는 정상적인 경선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달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이 금지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60일 전인 오는 4월 4일부터 정당 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개최 후원 금지 유형은 교양 강좌와 사업 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 행사 등입니다. 통, 리, 반장의 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행사를 개최 후원하는 행위와 특정일, 특정 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 후원하는 행위 등은 가능합니다. 김제경찰서는 농축협 조합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현금을 건넨 혐의로 6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지난 24일 군산의 한 카페에서 한 농축협 조합원에게 특정 입후보자를 잘 부탁한다며 현금 1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는 25일 치러지는 한 농축협의 보궐선거를 앞두고 돈이 오간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하던 경찰은 A씨의 범행을 확인하고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지를 부탁한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가 24일 6.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자에 대한 2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차 심사 대상 지역은 정읍시와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등 4곳입니다. 지역별 경선 후보자는 정읍시 이학수, 이상길, 김대중, 안수용, 최도식 5명, 남원시는 김영태, 김원종, 이정린, 양충모 4명, 김제시는 정성주, 임도순, 강영석, 나인건 4명, 완주군은 임상규, 서남용, 유희태, 이돈승 4명입니다. 이날 2차 발표로 민주당의 전북 지역 14개 기초단체장 후보자 심사 발표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각 단체장 후보 선출은 예비경선과 본경선, 결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본 경선에서는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50%씩 반영하며 본 경선에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위와 2위 득표자 간 결선을 진행합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 4명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경선과 본선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당 공천 심사 결과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당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남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대중, 이상길, 안수용, 최도식 정읍시장 예비후보가 정읍시청 기자실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이들 예비후보들은 공정한 경선과 본선 단결을 약속했습니다. 김대중 예비후보는 지난 민선 8기 4년 동안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부족했다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이학수 정읍시장을 겨냥했습니다. 다시는 같은 시간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번 선거는 단순한 인물 선택을 하는 선거가 아닙니다. 정체된 4년을 넘어 정읍을 다시 움직이게 할 선택의 시간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길 예비후보는 본선에서는 후보들이 단결해야 한다며 정읍의 변화를 위해 책임있는 정치와 후보 간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공정한 경선으로 경쟁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선에서는 반드시 하나로 뭉치겠습니다. 경선은 경쟁이지만 본선은 반드시 단결입니다. 안수용 예비후보는 숫자로 포장된 성과가 아닌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정읍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 소멸의 위기 앞에서 정체를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변화와 개혁으로 나아갈 것인지 결단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최도식 예비후보는 모든 후보는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학수 시장을 상대로 감사한 조치 수용을 요구했습니다. 공천심사 결과에 따라 개인적 아쉬움과 서운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을 위해 당의 기준과 원칙을 흔들려는 시도는 당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닙니다. 당내 경선을 앞두고 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후보들은 후보 간 연대로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원시장 경선을 앞두고 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원종 예비후보는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둔 내정설 의혹을 제기하며 다른 후보들과 함께 공정한 경선을 만들기 위한 공동 대응을 전격 제안했는데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자초한 김원종 남원시장 예비후보. 민주당 경선의 공정성 회복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김 후보는 특정 후보를 위한 이른바 기획된 경선 의혹이 돌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경선 과정이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이번 선거가 민주당의 가치를 시험하는 자리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당원과의 연고, 지역 기반, 활동 이력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갑작스럽게 등장해 선거에 참여하고 조직적 지원을 받는 듯한 모습에 대해 평생 동안 당을 지켜온 많은 당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번 경선은 경쟁이 아니라 기획된 절차에 불과하다는 불신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다른 예비 후보들에게 공동 연대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다른 두 후보와 함께 경선의 공정성을 지키고 특정 후보 중심의 구조를 바로잡으며 지역위원회의 철저한 중립을 요구하는 그리하여 가장 민주당다운 후보가 선출되게 하는 공동의 행동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역위원회는 사실 무근이라며 반박했습니다. 특정 후보 내정설은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고 모든 절차는 시스템 공천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위 관계자의 가족이 SNS에 특정 후보의 게시물만 올리면서 논란을 사는가 하면 전북도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명단에 지역위 입장을 대변하는 당내 인사도 포함돼 적잖게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일반적인 권한이니까. 공천 과정은 반발과 재심 청구, 탈당까지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 공정성을 둘러싼 당내 논란에 연대 제안까지 나온 가운데 민주당 전북도당은 오늘 남원시장 경선 후보를 4명으로 확정지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네, 남원시장 선거에 나선 예비 후보들의 정책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양충모 예비 후보는 남원의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2차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충모 남원시장 예비 후보가 내세운 인구위기 해법의 핵심은 바로 교육입니다. 양 후보는 교육을 바꾸지 않으면 인구도 경제도 살아날 수 없다며 두 번째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전북대 남원 글로컬 캠퍼스 개편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중심에서 벗어나 폐교 위기 사립대 정원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내국인 학생 800명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한일 장신대가 지금 3년 동안 경영 위기대학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올해가 3년째이다 보니까 폐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아마 그 재단 쪽에서는 신학과만 빼고 나머지는 좀 전북대로 이양할 그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과 공공의료를 결합한 구상도 내놨습니다. 공공의대 설립 계획과 연계해 카이스트 AI 공공의료 캠퍼스를 유치하고 이를 연구와 창업 등이 모이는 복합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국제 바칼로레아, 일명 IB라 불리는 공인 교육과정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인구 유출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지리산 권역의 은퇴 세대 등을 위한 힐링, 치유형 프리미엄 라이프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우선 교육 여건을 잘 만들어서 청년을 좀 부르고 또 의료나 산업 또 아까 관광 이런 걸 잘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지리산이 사람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공약을 둘러싼 검증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정린 예비후보 측이 제기한 5,5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 공약의 실체와 인맥 설계 의혹에 대해 양 후보는 해당 업체는 단순한 컨설팅사일 뿐이며 전문가 영입을 통한 실효성 확보 차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현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김 도지사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북 대도약을 통한 전북특별시대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민선 9기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도지사는 그러나 당장 선거 현장으로 가는 대신 도지사로서 수행해야 할 책무를 끝까지 다하겠다는 결심을 먼저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치적 행보보다 공직자로서의 책무와 도정의 결실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단체장이 현 지위 유지를 위해 출마하는 경우 사퇴 없이 입후보가 가능합니다. 김제시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청년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희망로드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김제시는 정성주 김제시장과 박선종 전북창조경제센터 대표이사와 함께 희망로드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김제 지역 청년들이 창업에 그치지 않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제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4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청년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춘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 창업기업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더 넓은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